자, 232쪽 경우의 수에서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사건이랑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 이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기를 보시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 보기 보시면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하라고 하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거를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1, 3, 5 세 가지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경우의 수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뭐 용어는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중요한 법칙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란 뭐냐면 어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 부분은 형광펜 칠 만한 가치가 있어.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걸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주머니에 딱 식사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또는 짬뽕을 먹을 수 있고 또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파스타 또는 피자를 먹을 수 있었어. 난 여기서 메뉴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자, 짜장면을 먹거나 또는 짬뽕을 먹는 거니까 두 가지죠. 자, 제가 만약에 레스토랑에 가서 그 식사를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스파게티를 먹거나, 아,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먹거나, 파스타를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이 경우의 수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중국집에서 밥을 먹거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집에서 먹는 경우랑 레스토랑에서 먹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제 몸이 쪼개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먹거나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예요. 총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근데 중국집에서 제가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는 이 두 가지를 세웠던 것도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로 이미 합의 법칙을 썼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는 경우와 짬뽕을 먹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라고 했던 거고요. 레스토랑에 대해서도 이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이미 합의 법칙을 썼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의 수 찾는 데는 이렇게 수형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서쌍이라고 해서 교재 232페이지에 참고, 자, 교재 232페이지 여기 참고 보시면 사건과 경우의 수 밑에 순서쌍으로 이렇게 소가로 있고 똑똑똑 콤마 단위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제가 이따가 순서쌍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합의 법칙이에요. 자, 합의 법칙은 꼭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세 가지 사건 이상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각각의 사건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겹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놓고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짐없이 세는데 그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항상 중복되지 않게끔 세워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세되 중복되지 않게 센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 교재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죠? 자, 4, 8, 12, 16, 20, 다섯 가지예요. 그리고 7의 배수는요? 7, 14,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공을 한 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나타나면 7의 배수가 나타날 수 없고 7의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가 나타날 수가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 뭐 해야 돼? 더해야 합니다.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또는 혹은 이거나 이런 표현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소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자, 소수는 뭐가 있어요? 2, 3, 5, 7, 11, 13, 17, 19. 자, 짝수는 2, 4, 6, 8, 10, 12, 14, 16, 18, 20까지 있어요. 그러면 소수는 자, 1, 2, 3, 잠깐, 1, 2, 3, 4, 5, 6, 7, 8, 8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짝수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자, 근데, 자, 봐봐요. 지금 이게 끝일까? 아니에요. 왜 안 될까? 8가지에서 10가지 다 더해. 18이다 맞아 틀려? 절대 안 된다고. 왜?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경우가 있어. 언제? 2일 때. 이거는 중복돼서 세워진 거잖아. 그래서 한 번을 빼야 돼. 그래서 17가지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합의 법칙이다. 자,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나가볼 거예요. 곱의 법칙이란 지금 이것도 형광펜을 좀 칩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있고 그 각각에 대하여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즉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이 곱한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아까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밥을 먹을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건데 어, 아침으로는 중국집을 먹을 거예요. 아침으로는 중국집을 갈 거예요. 미안해. 아침으로는 중국집. 그리고 여기서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점심으로는 레스토랑에 가요. 자, 스테이크 먹거나 파스타 먹거나 파스타, 피자. 그래서 저는 얘는 이탈리안이라고 하죠. 이탈리안 레스토랑. 자, 어차피 중국집도 레스토랑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집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둘 다 어차피 레스토랑이긴 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아침은 중국집 갔다가 점심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침에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제가 점심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스테이크 먹거나 파스타 먹거나 피자 먹거나 세 가지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런 거야. 자, 그럼 아침 중국집에서도 밥을 먹고 점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밥을 먹는 거야. 그럼 가짓수를 어떻게 세냐면 제가 만약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요. 점심을 이탈리안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파스타를 먹을 수도 있고 피자를 먹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내가 만약 아침에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으면 점심에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 즉, 중국집에서 먹는 메뉴 각각 하나당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는 세개의 메뉴를 먹는 경우가 다 존재하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각각 세 가지씩 가지치기가 되잖아. 그러면 세 가지씩 가지치기가 되는 게 총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래서 여섯 가지인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쌤, 동시에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아침하고 점심을 어떻게 같이 동시에 먹어요? 시간대가 다른데. 근데 고배 법칙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건요. 우리 여기 형광펜 칠 건데 뭐뭐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침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밥을 먹는다. 이해 가시나요? 중국집에서 밥 먹고 연달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잇따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모두 일어나는 경우면 되는 거야. 모두 일어나면 돼. 그래서 결국 고배 법칙의 원리는 이렇게 우리가 수용도로 표기했을 때 이게 세 가지씩의 경우 모두 두 가지 존재하니까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 이해 가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셋 이상일 때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뭔지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자, 만약에 아침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점심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경우를 순서상으로 모두 표시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괄호 열고 짜장면 먹고 점심에 스테이크 먹는 거. 자, 짜장면 먹고 파스타 먹는 경우, 짜장면 먹고 피자 먹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좌표처럼. 근데 이건 어차피 세 가지 이상, 네 가지 이상에 대해서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짬뽕 먹고 뭐 스파게티 먹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순서상이라고 불러요. 자, 좌표는 뭐 x, y 이렇게 좌표를 찍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걸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예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교재에 보면 자, 첫 번째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자,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짝수, 두 번째는 6의 약수. 자, 첫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 4, 6, 세 가지죠. 두 번째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1, 2, 3, 6, 네 가지죠. 그럼 이런 거죠. 첫 번째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6의 약수가 1, 2, 3, 6, 네 가지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4가 나왔을 때 두 번째 1, 2, 3, 6,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짝수 6이 나왔을 때 1, 2, 3, 6, 두 번째 네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는 것은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죠. 첫 번째도 던지고 두 번째도 던지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곱의 법칙이다. 이걸 만약에 순서상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첫 번째, 자, 이런 게 첫 번째 2, 두 번째 1, 첫 번째 2, 두 번째 2, 뭐, 첫 번째 2, 두 번째 뭐, 3, 뭐 이런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이게 곱의 법칙이고
자, 이거 다 들은 사람은 지금 바로 개념원리 익히기 234쪽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신 분들은 저하고 필수 예제 1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